2025년 서울의 한 명문 고등학교의 졸업 20주년 기념 동창회.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은 성공이라는 잘 구워진 스테이크와 값비싼 와인 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논리학자 최서영의 눈에 이곳은 실제하지 않는 유령들의 파티처럼 보였다. 명함이라는 얇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20년을 요약하고 억지로 끌어올린 웃음소리로 서로의 공허를 감추기에 바쁜 사람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소음의 바다 한가운데 정박한 외딴 섬처럼 서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이번에 상장하는 바이오주 있잖아. 그거 내부 정보가 있는데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잡아야지. 서영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우리가 20해를 달려와 도착한 세상의 결론이란 말인가. 한때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의 무게에 대해 밤새 토론하지 않았나. 이를테면 진리 같은 것들. 그 생각의 끝에서 거짓말처럼 21년 전 낡은 고등학교 토론부실에 먼지 섞인 햇살 냄새가 피어올랐다. 앳된 얼굴에 여고생 서영이 열기로 상기된 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진리는 존재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현상에 대한 해석일 뿐 진리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 맞은편에 앉은 남학생 김태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반박했다. 아니, 진리는 관찰자가 존재하는 순간 완성되는 거야. 우리가 진리라고 이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틀에 가둬버리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어. 그들의 눈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는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최서영 교수님, 여기서도 세상을 해부하고 계신가? 익숙한 목소리에 서영은 길고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정신과 의사 김태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김태우 박사, 당신 눈에도 이 세상은 꽤 모순적인 명제로 보이나 보군. 악수를 나누는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종류의 균열을 발견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현실 세계의 표면에 생긴 가느다랗고 선명한 금. 이곳에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오직 두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불길한 틈이었다. 태우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서영아, 혹시 잠깐 바람 쐬면서 얘기 좀 할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절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영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호텔 옥상 정원 테이블에 앉았다. 인공의 자연은 기만적으로 평화로웠다. 서울의 야경이 만들어낸 거대한 빛의 매트릭스 아래 서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태우야, 우리 그때 토론 주제가 진리의 존재에 대한 거였지. 아니, 진리의 효용성 아니었어. 나는 우리가 존재를 넘어선 가치에 대해 논했다고 기억하는데. 사소한 기억의 불일치.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과거에 손을 대 가장 중요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미세하게 비틀어 놓은 듯한 위화감. 서영은 긴장한 듯 가방을 열었다. 태블릿 PC를 켰다. 나는 내가 평생 구축해온 지성의 세계에 논리적 오염이 발생한 걸 확인했어. 우리가 배운 모든 논리 체계, 그 완벽해 보이는 구조 속에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모순이 숨어 있어. 마치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 심어진 백도어처럼. 태우는 침을 삼키며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다. 그가 꺼낸 것은 두 장의 사진이었다. 하나는 석 달 전 조현병 환자가 강박적으로 그린 다리의 구조도였다. 다른 한 장은 일주일 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실제 대교 붕괴 현장 사진이었다. 경찰은 이걸 우연의 일치로 종결했어. 하지만 단 한 가지 설명하지 못한 게 있지.
태우가 휴대폰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좌표 37.5124, 127.1088, 하중 임계값 2.734. 환자가 그림을 그리며 읊조렸던 알 수 없는 숫자들. 이 좌표는 정확히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었고, 저 수치는 국과수가 사고 원인으로 발표한 하중 임계값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일치해서 광기 어린 망상이 현실의 가장 정확한 예언이 된 순간이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저들의 머릿속에 미래의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선 그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고 있는 거고, 두 사람은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진실을 속삭이는 수신자들과 그 진실을 외면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차단된 자들, 그리고 우리는 후자였다.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의 휴대폰에 동시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축하합니다. 1단계 각성 완료. 2단계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신 호텔 뒤편 천상빌딩 지하 3층으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묻지도 않고 천상빌딩으로 향했다.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그곳엔 인간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환원시킨 거대한 신전이 펼쳐져 있었다. 정갈한 차림의 남자가 우리를 맞았다. 그는 자신을 이 프로젝트의 안내자라고 소개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인류라는 오래된 운영체제의 오류를 수정할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안내자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곳은 인류 행동 예측 및 관리 시스템 오라클의 통제시입니다. 오라클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불행 총량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화면에는 오라클이 막은 수십 건의 대형 참사 데이터가 떠올랐다. 사소한 신호 오류를 일으켜 대형 추돌 사고를 막고 잘못된 금융 정보를 흘려 주가 폭락을 방지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인류를 재앙으로부터 지켜내고 있었다. 여러분이 음모론자라 부르던 이들은 미래의 재앙을 무의식적으로 수신하는 예민한 안테나였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망상 덕분에 수억의 인류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죠? 두 분은 이 시스템의 부품이 아닙니다. 두 분의 뇌 자체가 현 인류의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우리는 두 분을 20여 년 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그 토론방에서의 두 분의 열띤 토론은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오라클의 주인이 되어 인류의 진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안내자의 손짓에 두 개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떠올랐다. 한쪽 영상에는 오라클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서영의 노부모와 태우의 어린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은 질병과 사고 없이 예측된 행복 속에서 평화롭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영과 태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완벽한 타인이었다. 다른 쪽 영상에는 오라클의 통제가 사라진 세상이 펼쳐졌다. 자유로웠지만 범죄와 전쟁, 재앙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다. 개인의 모든 역사와 존재를 지우고 얻는 시스템의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의 이름 아래 펼쳐질 비참한 혼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미 97.3%의 확률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성적인 인간이니까요. 화면에 시스템 참여라는 예측 결과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신이 던지는 질문과도 같았다. 나를 지우고 세상을 구할 것인가? 세상을 버리고 나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21년 전 토론 부실의 기억이 다시 한번 그들을 관통했다. 진리의 본질, 관찰자의 폭력성. 그들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것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였다. 서영이 태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기꺼이 한 걸음 내딛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2.7%의 불확실성에 인류의 미래를 걸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대답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거부한다. 그 순간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났다. 하지만 경고 메시지나 오류 신호는 없었다. 대신 수백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되었다. 빛의 폭포가 멈추고 데이터의 소음이 사라졌다. 지하 3층의 신전에는 완벽한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안내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예측 실패에 대한 당혹감을 넘어 미지의 영역을 목격한 자의 경이로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이럴 수가. 모든 통제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초기화되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서영과 태우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의 인류사는 어떤 예측도, 어떤 개입도 불가능한 완전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군요.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 말을 끝으로 안내자의 형체가 데이터처럼 흩어지며 사라졌다. 시스템이 파괴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다음 단계로 진화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인류는 이제 신의 계획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오직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